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폭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세 가지 모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부동산 폭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관점이 뭐냐면, 지금 집값은 정상이 아니 비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거는 굉장히 폭락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집을 사지 말고 폭락한 이후에 집값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집을 사야 된다. 이제 이들이 이제 폭락론을 주장하는 그 핵심 논리가 바로 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 모순이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이 선이고 정의인 양,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그 집값을 올리기 위한 투기꾼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굉장히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선동을 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집값을 하락한 다음에 가장 쌀 때 집을 그때 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됐을 때,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했을 때 집을 사라고 하는 투기적인 요소, 투자적인 요소가 가장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집값이 예측을 해서 집값이 하락할 거니까 그때 올인을 해서 집을 사라, 이거는 마치 투기적인 요소가 가장 내포가 되어 있는데, 정작 그거를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가치 투자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서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는 게 저평가된 부동산인데, 선물 옵션처럼 어떤 하락을 예측해서 올인해서, 내 전재산을 올인해서 그때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기적인 내용인데, 그거를 마치 본인은 정의이고 선의이고 본인은 사심 없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리스크를 사실 짊어지기 싫어서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폭락했을 때 그때 집을 사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들은 굉장히 사심 없이 또 욕심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욕심이 많이 탐욕스러운 얘기를 그렇게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두 번째 모순은 뭐냐면요, 본인들은 정의고 본인들이 선의라고 하고, 마치 그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악의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폭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한 3, 4년 동안 인디언 기우제처럼 계속 폭락론을 주장했지만 현실은 어떻죠, 여러분? 계속 집값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 변명이나 반성이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구장창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남 탓, 사회 탓, 그 다음에 투기꾼 탓을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계속해서 마치 정의인 양, 선인 양, 피해자인 양,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그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한 명은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부모를 탓하고 사회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형과, 그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바뀌면 된다 해서 본인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두 형제 중에서 누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남 탓만 하는 그 형이 더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내 상황을 개선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더 현명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기네들은 계속 정의고 자기네들은 정상인데, 지금 그 집값이 올라간 건 비정상적으로 자기네 오른 거고, 그렇게 만든 거는 남 탓, 사회 탓이고 내 잘못이 아니다. 계속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발전할 건 아니고. 여러분, 본인을 바꾸는 게 더 쉽나요? 사회를 바꾸는 게 쉽나요? 남을 바꾸는 게 더 쉽나요? 본인을 바꾸는 게 더 훨씬 쉬운 거예요. 왜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사회를 잘못했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사회 탓을 합니까? 근데 계속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조하시는 분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순이라는 거죠. 세 번째 모순은 뭐냐면요, 폭락론자들이 시장이 비정상이라고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장은 그냥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상,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100억짜리가 수천억 자산이 있어요. 100억짜리 집이 200억이 됐다고 한들, 수천억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100억짜리가 200억 됐다고 하더라도 살 사람이 줄을 서 있으면 그게 시장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게 비정상이니까 이거는 미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뭔데 시장을 본인들이 정상 비정상을 평가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들은 시장에, 만약에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게 고평가다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저평가다 그러면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시장이 정상이다 아니다 이거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근데 폭락론자들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시장이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자기네들이 뭔데 그 시장을 정상 비정상을 나눌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세 가지의 모순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도 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집값이 집을 사지 못하신 분들이 집값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그런 상실감은 이해가 되지만 굉장히 이런 모순들이 많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이 세 가지. 첫 번째, 본인은 투자를 되게 혐오하면서 폭락했을 때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투자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마인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모순인 거고. 두 번째는 본인들은 굉장히 선이고 정이고 다른 사람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을 정상, 비정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속해서 본인들이 바뀔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남 탓, 사회 탓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본인 영상을 보고 또 폭락 유튜버를 계속해서 맹신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잘 찾아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아직도 기회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워린 버핏도 주식 투자도 사실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처럼 부동산도 똑같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잘 찾아서 투자하면은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런 폭락론자들의 말만 맹신해서 이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했을 때 리스크를 안 지고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집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마인드를 갖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영상을 많이 못 올린 이유가 그 클래스 101 강의가 지난달 9월달 한 달 내내 좀 준비를 하느라고 그랬고, 그게 이제 10월 12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오픈을 합니다. 정식 오픈해서 제가 고정 댓글에 그런 관련된 링크를 걸 테니까 클래스 101에서 또 제 강의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또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